어머니의 생신상을 앞에 두고 우리 가족은 초상집처럼 침묵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계셨고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셨어요. 여동생 수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생신 모임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직접 골라드린 사위 준호 때문이었죠. 밥이나 먹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국그릇만 들어 올리셨고 수지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침묵을 견디지 못한 제 남편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민우의 말에 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떠올려보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버지는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모은 돈으로 작은 제조업체를 인수하셨습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오셨기에 사업은 어색하셨지만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던 중 수진이 소개팅을 통해 준호를 만났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에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그는 첫인상부터 반듯했어요. 아버지는 준호를 보자마자 사위감으로 점 찍으셨습니다. 이런 인재는 놓치면 안 돼. 내 사업도 물려줄 수 있고 스펙이 이렇게 좋으니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지. 처음에 수지는 반대했어요. 준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압박은 강했고 결국 수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준호와 결혼했죠. 수진아, 아빠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스펙 좋고 똑똑한 사람이 최고란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회사에 경영이사로 들어왔고 서류 작업과 대외 업무를 맡았어요. 해외 유학하다 보니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그럴듯하게 했거든요. 아버지는 준호의 능력에 감탄하셨고 회사 운영을 점점 더 많이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꿈 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준호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 건 결혼 1년 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큰 금액을 빼내더니 나중에는 아예 회사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수진이 처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때 우린 이미 상황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돈으로 외제차를 샀고 명품으로 치장했으며 고급 클럽에서 접대를 한다는 핑계로 돈을 쓰고 있었어요. 아빠, 준호 오빠가 이상해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수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사업은 내가 몰라. 인맥 관리도 필요한 거야. 아버지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 거래처에서 연이어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항의 전화였죠. 회사 통장은 이미 바닥났고 준호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회사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자금이 거의 바닥났고 거래처에는 밀린 대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초조하게 준호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회사 돈을 어디에 다 쓴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준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비즈니스는 투자가 필요한 법이죠. 해외 바이어 접대도 있고 신규 사업 구상도 있고 걱정 마세요. 곧 성과가 나올 겁니다. 준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회계장부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돈이 준호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접대비 명목으로, 사업 개발비 명목으로, 그리고 심지어 비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억 원이 증발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자신이 믿고 선택한 사위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준호,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구급차에 실려 중환자실로 향하는 아버지를 보며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제발. 수지는 오열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지는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민우가 내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게 사실인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남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결연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 기간 입원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그 강인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니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병실을 나오자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떡하니? 회사는 어떡하고? 그 말에 준호가 불편한 듯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몇몇 계약이 문제가 있어서. 수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 내가 회사 돈을 다 써버린 거잖아. 아빠가 그렇게 믿었는데. 병원 복도에 수진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듯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건 오해야. 내가 회사를 위해 투자한 거라고. 그리고 아버님이 경영 방식이 너무 구식이라. 민우가 그때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씨,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준호는 갑자기 민우를 업신여기듯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죠? 스타트업 하나 겨우 운영하는 분이.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민우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네,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흑자 운영 중이고 경영학 전공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민우의 단호한 제안에도 준호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집에 가보니 옷까지만 대충 챙겨나간 흔적만 남아있었죠. 수진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날 사랑한 적도 없었어. 아빠 회사만 노렸던 거야. 수진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스펙 좋은 사위는 결국 우리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사기꾼에 불과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고 회사는 거의 부도 직전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민우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한번 회사를 살려보겠습니다. 제 스타트업 지분을 일부 정리하고 아버님 회사에 집중할게요. 어머니와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저도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민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당신이 그토록 키워온 사업인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회사를 그냥 무너지게 둘 수 없어요. 민우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스펙은 화려하지 않아도 진정한 가치관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아버지 회사에 출근했어요. 먼저 모든 거래처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곳은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꼭 회생시켜서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거래처 대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때로는 무릎까지 꿇는 민우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양반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알았네. 3개월만 더 기다려주지. 핵심 거래처 몇 곳이 지불 기한을 연장해주면서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민우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일상이 계속됐죠. 가끔은 회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요. 한편 수지는 법률 상담을 받으며 준호와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민우는 매일 아버지께 회사 상황을 보고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창원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조건이 조금 안 좋아졌지만 관계는 회복했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민우의 보고를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준호에게 완전히 속았던 경험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진실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몇몇 직원들이 민우의 노력에 감동받아 임금 삭감을 자청했고 함께 회사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민우님, 저희도 도울게요. 회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함께 할게요. 오래된 직원이 민우에게 건넨 말에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돈과 권력을 앞세운 준호와는 달리 민우는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2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회사에 가보고 싶다고 고집하셨어요.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정말 회사가 살아나고 있는지. 아버지가 회사에 오셨을 때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부도 직전이었던 회사는 이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회의실에 앉아 민우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아버님, 현재 주요 거래처 8곳과 납품 계약을 다시 맺었고 신규 거래처 2곳도 발굴했습니다. 재무 상황은 아직 빠듯하지만 매달 조금씩 부채를 상환하고 있어요. 민우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준호가 망가뜨렸던 회사를 민우가 되살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기적이 아닙니다, 아버님.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특히 오래 일하신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스펙만 보고 사위를 고르셨던 아버지가 비로소 진짜 가치를 깨닫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힘이 없으셨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밝아 보였어요. 민우야, 정말 고맙다. 내가 잘못 봤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입니다. 수진도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와의 이혼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고 이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어쩌면 내가 운이 좋았는지도 몰라.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거잖아. 회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우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뇌물을 받던 몇몇 협력업체를 교체했어요. 특히 준호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회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아버님.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니까요. 민우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정직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화려한 스펙보다 이런 가치관이 진짜 사업가의 자질이라는 걸 온 가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대기업 협력업체 입찰에 성공한 겁니다. 민우는 밤을 새워가며 제안서를 준비했고 그 성실함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회사가 정말 안정될 거예요.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하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목소리도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아니야,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다 함께였어. 민우의 겸손한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쌓은 경험과 진정성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한 민우는 준호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화려한 스펙과 말솜씨가 아닌 진짜 실력과 인성으로 승부한 것이죠.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진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회사에 가보니 상황이 나아졌다며 내가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나 보네. 다시 만나야겠어. 이 뻔뻔한 메시지를 보고 수진은 분노했어요. 미쳤나 봐. 뿌린 씨앗이라고? 회사 망치고 도망간 주제에. 준호가 회사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사무실에 들어서는 모습에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우와 아버지는 회의실에서 거래처 미팅 중이었고 저는 우연히 서류를 전달하러 회사에 들른 상태였습니다. 어라, 여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 역시 내가 닦아놓은 기반이 탄탄했나 보지. 준호의 뻔뻔한 발언에 사무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뻔뻔함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 처형. 여기 계셨네요. 회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어요. 아무래도 내 노하우가 도움이 됐나 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우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배웅하던 두 사람은 준호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 장인어른.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게 만든 장본인이 버젓이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민우가 재빨리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숨 깊게 들이쉬세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한 후 민우는 준호를 향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씨, 여기 왜 오셨습니까? 회사에 더 이상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준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재밌네. 내 인맥으로 살아난 회사인데? 민우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준호 씨가 만들어 놓은 부채와 신용 손상을 회복하느라 모두가 피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뭔 인맥 타령이죠?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사업이란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투자 없이 성장이 어디 있어? 내가 밑작업 해놓은 게 지금 빛을 발하는 거라고. 그 순간 오래된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밑작업을 하셨다는 겁니까? 회사 돈 빼돌려서 외제차 타고 명품 사고 그게 밑작업입니까? 민우 이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렸어요. 뭐 직원이 상관에게 이래도 됩니까? 내가 아직 이 회사 이사라고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약해진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강했어요. 아니, 넌 더 이상 이 회사 사람이 아니야. 이미 모든 서류 처리는 끝났어. 장인어른, 그래도 제가 사위잖아요. 가족인데. 넌 더 이상 내 사위가 아니야. 수진이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모르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쓰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제 지분이 있잖아요. 수진이 명의로 된 것도 있고. 아버지는 묵묵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준비해둔 서류였어요.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증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지분 포기각서에 서명하는 게 어떻겠나?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이거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넌 회사 돈을 빼돌렸어. 증거는 다 있어.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잘난 척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눈빛만 남았어요. 증거 서류를 들여다보던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회사를 위해서. 아버지가 차갑게 말을 끊으셨습니다. 회사를 위해? 내 명품 시계와 외제차가 회사를 위한 거였나? 해외 출장 핑계로 놀러 다닌 것도? 그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다. 준호는 발뺌하려 했지만 민우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회사 통장 내역, 개인 지출 영수증, 심지어 준호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증거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냈지? 준호가 민우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회계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일은 흔적이 남았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그래도 내 인맥이 있어요. 내가 없으면 거래처들이. 이번에는 제가 나섰습니다. 어떤 인맥 말이에요? 민우 오빠가 무릎 꿇고 사과하며 다시 신뢰 쌓은 그 거래처들요? 당신 때문에 끊겼던 거래처들 말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분 포기각서에 서명했고 사무실을 빠져나갔어요. 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고 보자고요. 마지막 허세를 부리며 준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사무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고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시죠.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이 자리로 돌아갔고 사무실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고맙다, 민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정직하게 경영한 것뿐이죠. 그날 저녁 수진에게 준호가 회사에 왔다 간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이혼이 확정됐으면. 수진의 바람대로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준호가 지분 포기각서에 서명한 데다 횡령 증거까지 있었으니 합의 이혼으로 빠르게 마무리됐어요. 수진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던 모양이에요. 저 사람 정말 직업적으로 사기를 쳤나 봐요. 수진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면 돼.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아빠가 옳았어요. 스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수진이 어렵게 배운 교훈이었지만 이제 그녀도 성장한 것 같았어요. 회사는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우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은 단결했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돈독해졌어요. 특히 민우가 도입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은 회사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만 하셨어요.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는 종종 회사에 들러 민우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민우야, 내가 널 처음부터 제대로 봤다면. 괜찮습니다, 아버님. 지금이라도 서로를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준호의 경찰 조사는 점점 더 큰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유명 대기업 출신 임원의 횡령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준호는 여러 중소기업에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 진짜 직업적으로 사기꾼이었네요. 뉴스를 보며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명문대 출신에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그 스펙을 왜 이런 데 썼을까요? 수진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끄시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펙이 아니라 됨됨이로 봐야 하는데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후회가 느껴져 마음이 아팠어요. 1년이 지나고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민우의 경영 아래 매출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직원 수도 늘었어요. 특히 민우가 도입한 신기술 덕분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민우 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오래된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민우는 겸손하게 웃기만 했지만 그의 능력은 업계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투명 경영과 기술 혁신으로 여러 중소기업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진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이혼 후 잠시 방황하던 그녀는 대학원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배워서 우리 가족 사업을 돕고 싶어. 수진의 변화된 모습에 모두가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히 민우는 수진에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도 제공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경영에서 물러나 취미 생활을 즐기셨습니다. 등산도 다니시고 오랜 친구들과 만남도 가지셨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것.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특히 준호 사건을 겪고 나서 우리 가족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날 민우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자는 거였어요. 아버님, 지금 우리 기술력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 아버지는 망설이셨지만 민우의 철저한 계획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좋아,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하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토록 원했던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해외 납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호평을 받았어요. 민우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술을 인정받는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민우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아버지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예전에 준호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준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에 추징금 10억 원이라는 중형이었어요. 뉴스에서는 그를 스펙 사기꾼이라고 불렀고 그가 속였던 여러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지능적으로 사기를 쳤네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수진이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고 회사도 훨씬 건강해졌잖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성장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머니의 65번째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모였어요. 아버지는 몰래 큰 케이크를 준비하셨고 수지는 어머니가 평소 갖고 싶어 하셨던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민우와 저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해외여행 티켓이었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평생 가보고 싶어 하셨던 유럽 여행 패키지였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준비했니? 너무 비싼 건 아니지?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두 분이 좀 쉬면서 즐기셨으면 해요. 민우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지난 날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화목한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어요. 그래, 큰 폭풍이 지나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폭풍이 필요했는지도 몰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아빠,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만약 준호가 그렇게 회사를 망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계속 겉모습만 보고 살았을 거야. 나는 스펙만 훌륭한 사위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테고 수진이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지도 모르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뼈아픈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민우의 진짜 가치를 몰랐을 거야. 아버지의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고 민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과찬이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난 처음에 널 별로 안 봤어. 명문대도 아니고 해외 경험도 없고 그저 작은 회사나 운영하는 평범한 사위라고만 생각했지.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민우는 담담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서 묵직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 사람은 스펙이 아니라 됨됨이더라.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수진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요.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는 누굴 만나더라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우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고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씻겨나간 것 같았어요. 식사 후 민우와 아버지는 테라스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진짜 부자지간처럼 가까워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 모습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머니가 옆에서 속삭이셨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내 아버지도 큰 깨달음을 얻은 거지. 수진이 커피를 내오며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언니, 내가 처음부터 민우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찮아, 수진아. 넌 아직 젊잖아.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응,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우리 세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민우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돌아간 후 민우와 둘만 남았을 때 물었어요. 여보, 아버지랑 무슨 얘기 나눴어? 민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회사를 나한테 완전히 맡기시겠대. 이제 정말 은퇴하고 싶으시대. 정말?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응, 드디어 됐나 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준호보다 스펙은 떨어질지 몰라도 인성과 실력은 100배는 낫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국 진짜 가치가 인정받은 거였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해요. 민우가 달래듯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진 것 같았어요.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됨됨이라는 진리를 우리 가족은 어렵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스펙이 아니라 됨됨이더라. 아버지의 이 말씀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